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잘 보내고는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나름 좀 기분이 좋지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은 이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나 등락폭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성전자의 기본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속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까지 있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모두가 유럽, 미국 전반적으로 모두 악재에 의해서 다 하락을 했지 않나 그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늘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매도량이 증가를 해서 삼성의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의 기회는 지금 현재가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찬스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 이전까지 되기 전에 어쩌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 정도 내려가는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그러한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고 그리고 분할 매수,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도 감안해서 관망을 하면서 용기 있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등락은 합니다. 하지만 오를 때는 또 과감히 오르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오늘 또 주제는 삼성전자가 5나노로 분명히 승부를 해야 되겠지만 향후 삼성전자 퀄컴이라는 거대 팹리스 회사도 있죠. 그리고 인텔에 대한 좋은 소식도 아마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하반기 파운드리 매출 또한 지금 역대급으로 아마 매출이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세이프 포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나름대로의 지금 컨퍼런스 콜이었죠.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 파운드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그리고 내년 또한 그 턴어라운드까지 할 거라 그런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주가 하락은 있지만 하지만 하반기 내년에는 상당히 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힘을 내시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1, 2년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것 같으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100% 200% 급등하는 그런 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투자를 해도 당장에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내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전망에 대해서 현재 고객사로부터 고성능 미세화 공정 수요가 큰 폭으로 지금 늘고 있죠. 내년에 시장 성장률 또한 그 상회하는 성장을 이루고 시장 점유율도 의미있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7%에서 18%대의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내년에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과감하게 늘려서 20%대 장벽을 과연 뚫어보겠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죠. 물론 포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5G 보급, 이제 5G 보급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5G 보급이 확대되고,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HPC죠. 고성능 컴퓨팅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기회를 분명히 맞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의 핵심이 되는 지금 극자외선 EUV 노광기죠. 쟁탈전 또한 엄청나게 지금 가속화될 전망이고, EUV 노광기를 둘러싸고 TSMC하고 엄청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이죠. 전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ASML의 EUV 노광 장비 공급 예상 대수가 무려 45대 이상으로 올해 35대 대비 30% 이상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 주력 고객사들이 요청이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답니다. EUV 장비 단독 공급사인 ASML은 2018년도에 총 18대, 지난해 26대 규모로 EUV 장비를 판매 대수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앞서 이세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에 직접 찾기도 했죠. 이 부회장이 지금 분명히 행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야심과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되고 있는데, 내년 5G 보급이 엄청난 폭으로 지금 늘면서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을 하겠지만, 정작 공정 핵심 장비인 EUV 노광기 공급이 분명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ASML 장비 증설에도 급증하는 첨단 공정 수요를 대응하기엔 엄청나게 빠듯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 5G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와 그리고 HPC 고성능 컴퓨팅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5나노에서 7나노 첨단 공정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7나노에서 5나노로 갈수록 투입되는 EUV 설비 규모 또한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현재 공급 부족이 향후 1, 2년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급 부족이 당연히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과 TSMC의 나름대로 물량 또한 100% 가동을 해야만 그만큼 수요 또한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딸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TSMC가 올 3분기에 전사 매출 가운데 지금 TSMC는 7나노 공정 비율이 한 35%까지 커졌습니다.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도 한 8%포인트 늘었는데, 올 3분기 처음으로 반영된 TSMC의 5나노 공정 매출도 약 한 8%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금방 주력 매출 원으로 거의 자리 잡았죠. 거의 5나노도. 삼성도 물론 하반기에 5나노로 본격적인 강도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TSMC는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에 지금 탑재되는 그 칩셋 양산이 시작된 게 엄청난 성과가 되겠죠. 여기에 내년에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이 5나노 칩셋 시장에 계속해서 가세를 하면서 첨단 파운드리 수요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퀄컴은 삼성의 주력 팹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지난해 최고 사양 AP죠. 거기에 적용한 7나노 공정도 점차 보급형 사양까지도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내년에는 5나노 공정 수요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년 EUV 설비가 48대에서 한 50대 정도 공급이 돼야만 현재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요에 적절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의 EUV 주문 경쟁도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삼성전자 역시 첨단 공정 수요에 힘입어서 올 3분기 파운드리 사업에서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일이죠. 그리고 성장세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인데, 올 3분기 파운드리 포함해서 시스템 LSI 사업 매출 또한 지금 4조 5,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분기에 3조 6,200억 대비 24.9% 정도 늘었고, 전년 동기 4조 3,300억 대비에는 4.4%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운드리에 있어서 D램 메모리 반도체를 나름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D램이 약간 부족한 틈을 타서 파운드리로서 분명히 파운드리가 큰다면 그 부족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완화가 되면 스마트폰 수요도 크게 회복하면서 지금 파운드리 매출도 계속해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4분기 역대 아마 최대 매출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삼성이죠. 삼성 측에서 그 목표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내년에 그 첨단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전자하고 TSMC의 그 1대1 경쟁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두 양사, 두 업체가 거의 파운드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보급형 AP를 양산하던 그 UMC죠. UMC와 같은 업체들을 그 공정 전환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지원에 힘입은 그 기세를 키우던 그 SMIC죠. 미국 정부 제재 여파로 인해서 지금 EUV 조달 자체도 엄청난 차질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한테는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시장 4위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UMC를 제치고 2위 자리까지 굳혔습니다. 얼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2위까지 올라온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1위를 하겠다. 그리고 기술력, 공정,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야까지도 대만의 TSMC를 위협할 정도니까 참 역시 삼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점유율을 꽉 쥐고 있는 그 TSMC 성장세에 약간은 막혀 있지만, 좀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20%대 점유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EUV 노광 장비 조달에 그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양사의 EUV 쟁탈전이 기업 총수가 직접 나설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만 디지타임스죠. 저는 솔직히 디지타임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외신은 TSMC가 내년 말까지 50대 규모 EUV를 확보해서 삼성전자를 압도할 것이라고 추정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디지타임스의 말이고 전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역시 엄청나게 네덜란드 ASML사로 협력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쪽으로 거의 몰아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TSMC가 애플 수주로 인해서 5나노 공정 예약은 솔직히 거의 다 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퀄컴과 같은 지금 대기업이, 퀄컴은 지금 자이링스까지 퀄컴은 아니죠. 자이링스는 AMD가 지금 인수를 하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겠지만, 그 AMD 말고 퀄컴과 같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내년에 보다 생산이 여유 있는 삼성전자에 주문이 더 넣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퀄컴은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상당량 주문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첨단 공정 제품을 문제없이 양산하고 실적이 아마 양호하다면 내후년 정도에는 퀄컴 칩셋을 거의 단독 공급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 중에 호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세이프 포럼 있었죠. 끝났는데 참 거기서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사부의 그 사장이 한 얘기가, 대만의 TSMC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삼성전자는 우리는 협력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참 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협력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협력사와 같이 협력을 할 뿐이다. 맞죠? 자, 삼성의 파운드리 잘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해보고, 주가 역시 다시 회복 조짐으로 들어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자 여러분, 형님 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